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환자들이 그 복자들이 병원에 오래 이렇게 병원 생활하시다 보면 많은 분들이 저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병원에 식사하기가 힘들다고, 병원식이 정말 이렇게 너무 어렵다고. 그래서 오늘은 지루한 병원식 맛있게 먹는 법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하루하루 한 끼 식사한다는 것이 즐거워야 되는데 병원에 계속 있다 보면 정말 그 냄새나 또 그다음에 항암제하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구내염도 오고 미각을 또 이렇게 후각을 좀 상실해서 냄새에 예민해질 수도 있고 좀 힘듭니다. 그래서 평소에도 멀쩡히 식사를 잘 하시는 분들이 병원에 들어가기만 하면 입원하면 입맛이 없고 입에 맞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어떻게 하면 식사를 잘 해낼 수 있는가 한번 우리 생각해 보십시다. 병원식은 이제 왜 그렇게 힘드냐 그러면 평소와 식사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치료를 받기 때문에 항암제나 방사선 하다 보면 입맛을 조금 잃습니다. 왜냐 그러면 오심, 구토 이런 것이 또 동반되기도 하고 또 속이 또 미식미식하고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근원적인 치료에 이제 불안감으로 생긴 어떤 식욕의 저하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기 포만 센터에서 하이포달라무스 같은 뇌하수체 조기 포만 센터가 완전 좀 브로킹이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식욕을 떨어뜨리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럴 때 식사 맛이 없는데 어떻게 하면 병원식 그래도 잘 먹어내고 이겨낼 수 있을까? 첫째는요, 환자가 평소에 좋아하는 양념을 좀 준비하십시오. 예를 들면 밑반찬을 같은 양념을 준비해서 같이 이렇게 드시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밍밍한 병원식에 플러스해서 더해서 그와 같은 맛깔난 어떤 그 밑반찬이나 그 양념을 준비를 하는 겁니다. 제 환자 중에 잘 극복했던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제 이렇게 했다 그러더라고요. 싱거운 국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렇게 소금을 더 치기도 하고 다시마 가루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대체 조미료를 이렇게 준비하고 이렇게 쳐서 이렇게 먹었다 이런 말씀도 하고, 그 다음에 소고기 이 고추장 볶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잘 지혜롭게 이렇게 하면 영양도 있고 맛도 있고 또 이렇게 밍밍한 어떤 병원식에 조금 이렇게 돋우는 그런 에피타이즈 같은 그런 어떤 구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 다르게는 구운 김이라든지 맛깔난 이렇게 국을 준비해서 좀 보충을 하는 그런 지혜가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환자 보호자분들 참 힘드실 텐데 그래도 환자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잘 챙겨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신선한 과일과 채소와 함께 곁들여서 드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파인애플 같은 경우에는 드시면 좀 이렇게 소화도 잘 되고 고기 종류를 이렇게 섬유를 부드럽게 하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키위 같은 거요. 그러면 속이 좀 거북한 어떤 그런 냄새도 좀 매스킹한다 이렇게 다듬어서 이렇게 우리가 드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오색 과일과 채소나 야채 좀 색감의 분위기를 더하는 그런 지혜를 가지면 참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손수 만든 음식을 한 가지를 좀 힘드시겠지만 다 하십시오. 그러니까 병원식에 있지 않습니까? 대개는 세 가지 찬에 국 하나에 밥이 넣으면 거기에 집에서 준비한 그죠 맛깔난 음식을 한 가지를 좀 더 하는 겁니다. 이럴 때 참고할 수 있는 게요. 정말 식사를 잘 해내시는 만약 6인실이다, 4인실이다면 옆에 분은 어떻게 하는 걸 한번 참고하십시오. 그러면 그분들이 밑반찬을 준비한다든지 또 다른 어떤 반찬을 보면 우리 이제 비교의 어떤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다른 분들은 참 맛있게 잘 드시는 것 같다고요. 그러면 그분들은 어떻게 그 식사를 잘 해내는지 거기서 이거는 어떻게 만드셨는지 이렇게 정보도 교환해서 또 이렇게 한다 그러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환자는 내가 참 더 대우받고 있구나. 내가 정말 특별한 대우를 받고 우리 가족은 나를 낳기를 원하는 참 훌륭한 가족이구나. 참 나한테 참 좋은 가족이구나 하는 것을 통해서 용기를 가지실 것입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이런 어떤 식사에 좀 맛깔난 어떤 반찬을 한두 가지를 더 준비해서 정성을 기울인다면 환자도 빨리 좋아지리라 생각합니다. 네 번째는요, 주변의 환자 가족 중에 식사를 잘 하시는 분은 제가 보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때
자세히 한번 살펴보십시오. 무엇을 드시는지, 무엇을 잘 안 드시는지. 그래서 따라해 보시는데 이런 것들을 할 수만 있다면 세밀하게 좀 이렇게 기록을 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그런 어떤 그 요리의 팁이라든지 대화를 통해서 환자에게 이렇게 나아간다면 참 좋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요, 병원의 식기가 스테인리스 이렇게 해서 플라스틱 그릇에 이렇게 투박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요, 예쁜 그릇에 담아 보십시오. 여러분 가정에 썼던 그 그릇에 있지 않습니까? 예쁜 그릇에 여러분이 준비한 1품 요리, 2품 요리를 준비해서 담아 보시면 정말 그 케이스에 의해서 맛깔나게 보일 겁니다. 그래서 또 환자도 예쁜 그릇의 정반의 모습을 통해서 맛있게 되는 어떤 그런 효과를 통해서 입맛이 돋우어지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정성을 기울여 보고요. 그 다음에 환자를 절대 혼자 따로 드시지 마시고요. 할 수만 있으면 그 시간에 극복자하고 가족이 같이 식사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드시면서 더 드시라 그러고요. 이것도 맛있는데 한번 더 먹어보라고 또 이렇게 반찬을 밥 위에 얹어주기도 하고요. 그런 어떤 배려하는 마음, 같이 하는 마음, 함께하는 마음이 환자들에게는 인식이 될 것입니다. 우리 가족은 나와 함께하는 걸 좋아해. 나와 함께함으로 해서 이 병이 낫기를 원하는 정말 좋은 가족이야. 나는 사랑받고 있어. 이런 마음이 그 환자에게 용기가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요, 분위기 좋은 음악을 좀 이렇게 틀어놓으십시오. 만약에 병원에서 이렇게 그죠, 또 전체적인 또 분위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면 식욕이 땡기는 그런 음악도 있습니다. 제가 오대암에 대한 밥상에 대한 책을 썼을 때 식욕이 돋우어지는 음악 이래서 CD를 만든 적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인터넷 찾아보면 나옵니다. 그런 것을 틀어서 이렇게 귀에 꽂고 있지 않습니까? 분위기 좋은 어떤 상황 가운데 음식을 드시는 것도 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지루한 그 병원식 맛깔나게 맛있게 먹는 법에 대해서 여러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잘 먹어야만이 이겨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 끼 너무 이렇게 무시하지 마시고요. 한 끼 식사가 모두어져서 여러분의 건강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그 기록과 체력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히 항암제 방사선 할 때는 더 잘 드셔야 됩니다. 여러분 잘 이겨내고 건강하게 우리 암을 이겨내는 암 극복자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